전대협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하기를 명령한다. 경애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 전국에서 가장 법을 우습게 아는 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조국 일가의 비리 게이트는 그 규모와 위선이 건국 이래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 조국의 비리 의혹은 총 38가지에 달합니다. 게다가 반성은커녕 기자회견을 열어 몰랐다만 무려 141차례 연발했으나 하루 만에 거짓임이 드러났고 청문회에서도 전 국민 앞에서 하루 종일 거짓말만 반복했습니다. 또한 이를 막기 위해 위증을 강요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습니다. 가히 숨쉬는 것 빼고 모든 것이 거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국의 비리는 모두가 압니다. 조국으로 인해 전 국민이 입만 열면 민주, 서민, 평화, 인권, 환경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온갖 비리, 위선, 범죄를 저지르는 거짓의 결정체 문재인 일당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국 게이트에서 드러났듯 현 정권 내 실세들은 집권 후 카르텔을 형성하여 부동산 비리, 입시 비리, 채용 비리, 관공서 입찰 비리 등을 저지르며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국부에 빨대를 꼽고 광란의 세금 도적질을 하는데 눈알이 뒤집혀 있습니다. 이제는 조국을 넘어 진짜 몸통을 조준해야 합니다. 문재인 아들 귀걸이 취업, 코딩 교재 납품 의혹, 손혜원 부동산 게이트 등과 함께 현 정권에서 장관에 임명된 사람들의 병역, 논문 표절,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 5대 인사 원칙의 위반 사례 등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유시민을 비롯한 586 문재인 일당 전체가 온갖 궤변으로 조국을 끝까지 변호하며 나섰습니다. 이번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문재인과 그 일당 전체가 몸통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현 정권의 일관된 비리 릴레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애당초 목적 자체가 자유, 민주, 법치를 파괴하고 영원히 법 위에 군림하는 것에 있기에 드러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문재인 일당은 영구 집권을 위해 경제를 의도적으로 붕괴시키고 대다수의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어 정부 지원금과 수당에 의존하게 만드는 사회주의 포퓰리즘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무차별 수당 살포 등 대한민국 경제를 박살내기 위한 수많은 정책들도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는 아무리 권력을 잡아봤자 임기가 있어서 늘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하며 모든 것이 법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꿈꾸는 전근대 신분제 사회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미일 동맹을 파괴하고 미군을 철수시킨 후 사회주의 개헌을 통해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고 진정한 중국식 공산 전체주의 모델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신사회주의 신분제 사회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맨 꼭대기에 현 정권의 0.1% 반민주 운동권 세력이 대기업을 해체하여 그 자산을 모두 빼앗고 법 위에 서서 영원히 군림합니다. 그 밑에 10%의 공무원 노조, 즉 성안 사람들이 불로소득하며 정권을 보위하고 나머지 서민, 비정규직, 대가리 깨진 자영업자들, 즉 성 바깥의 사람들이 밑바닥에서 착취당하는 신산업공상의 질서를 수립합니다. 이는 8천만 중국 공산당원과 중국 인민의 관계, 300만 평양 사람들과 나머지 북한 노예들과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파이는 급격히 붕괴되고 국가 순위는 동남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지만 그런 것은 알 바 아닙니다. 그 안에서 현 정권 세력은 선거도 없고 언론의 감시도 없고 여론 눈치 볼 필요도 없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국 중국 공산당 지도부처럼 첩을 수십 명씩 거느리고 사는 세상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대안이 되어야 할 야당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자유민주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 맞서 자유, 민주, 법치를 수호해야 할 자들이 탄핵 이후에도 반성, 혁신하지 못하고 오직 자리만 지키기 위해 몸살이고 눈치만 볼 뿐입니다. 한편 더 심각한 문제는 이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념은 구시대적인 갈등의 산물이고 이념을 떠나야 합리적이라는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이념의 표면과 본질을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막말, 갈등이 이념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념은 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결정하는 생각과 신념 그 자체입니다. 야당은 이미지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자유민주 이념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무장하고 처절하게 투쟁하여 지켜놔야 합니다. 그러나 야당은 지지율을 핑계로 계속 이념을 버리고 타협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지율이 대체 얼마나 올랐습니까? 언론이 좌경화되어 어렵다는 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이념, 언론 때문이 아니라 무능하고 부패했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공화국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자유민주주의는 한 번도 이 땅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산업화 1세대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지만 자유, 개인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지는 못했습니다. 586 세대는 극좌 사회주의, 극우 국뽕 민족주의에 경도되어 현 정권의 위선에 속아 호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는 586 세대에 완전히 속아 정신적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태동과 추계 시대를 거쳐 집약된 인류의 지혜가 계몽 시대에 폭발하고 시민혁명을 통해 이를 실현하며 절대 왕권으로부터 자유, 민주를 쟁취하고 공화주의로 무질서를 보완하며 근대적 정치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 민주, 공화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균형과 조화를 무너뜨리려는 반민주, 반자유, 반공화, 반문명, 반지성, 반시장, 반법치, 반대한민국 세력이 수십 년에 걸친 진지전을 통해 모든 사회구조를 장악하고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들은 세계의 절반을 지옥의 피바다로 만들고 1억의 생명을 도살한 극좌 공산 전체주의와 극우 민족주의, 그리고 북한의 신정 사교체제에 뒤틀린 엽기적, 변태적 결합으로 탄생한 역사의 마지막 찌꺼기들입니다. 이들은 집권 후 시대착오적인 노동 가치설과 계급 투쟁주의로 경제를 파탄내고 GP 폭파, 전방 5개 사단 해체, 한미연합 3대 훈련 폐지, 한강 철책 제거, 대전차 장애물 제거 등으로 국군의 무장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을 발가벗기고 시장 질서를 부정하고 서민들의 피를 빨아 공무원, 대기업, 노조, 연관, 해외여행 비용이나 대주도록 산업공상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켰으며 세계의 자유민주 동맹국을 배신하고 신중 사대주의의 자발적 식민지가 되었으며 공교육을 장악하고 우리 아이들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지금 갈기갈기 찢겨진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미래 세대마저도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반자유, 반민주 세력에 맞서 자유민주 혁명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의 길과 노예의 길 사이에서 내전 중입니다. 우리 세대는 586 기득권 위선자 집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제시하는 시대정신입니다. 이 자유민주 혁명은 한강의 기적 이후 이 땅에서 일어날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총성만 없을 뿐 명백한 내전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문재인 일당은 법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해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민주 수호라는 말을 써야 할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자유민주 혁명을 통해 586 기득권 위선자 문재인 일당을 끝장내야 합니다. 이제 조국에게 1,500억 서울시 와이파이 사업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박원순,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받는 문재인의 목덜미로 검찰의 칼끝이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상 초유의 레임덕과 패닉셀이 시작될 것입니다. 586 기득권 위선자 문재인 일당이 지켜온 거대한 거짓의 성체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리기에는 아직 우리의 힘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이 불씨를 살려 거대한 촛불의 물결을 만들어 586 기득권 위선자 문재인 일당의 숨통을 끊고 자유민주 혁명을 완수합시다.